문자만 오면 꺼지고 진짜. 가다 보면은 저기 금속 파이프에서 갑자기 한 어느 정도 한 10cm 정도 호스로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또 금속으로 묶여요. 저 클립. 자, 이거 어떻게 잘 보이는 거야? 하여튼 요거 여기서 여기는 금속인데 여기는 호스예요. 이게 저 밑에도 있고, 근데 여기가 좀 오일이 잘 좀 세죠. 파워 오일이 여기랑 저 밑바닥이, 그래서 오일이 좀 잘 새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 이 차에. 이건 참 뭐 당연히 후륜차니까 엔진이 세로로 갔겠죠. 흔히 말하는 전륜차들은 엔진이 옆으로 있어서 미션이 옆으로 붙죠. 그래야 앞바퀴를 돌려주니까. 근데 얘는 후륜차잖아요. 그러니까 미션이 뒤로 길게 붙어서 그 프로펠러 샤프트가 저 끝에 그 호박통이라고 하죠. 그 저기 뭐죠? 그 디퍼런셜이라는 그쪽 기압 박스를 통해서 이제 뒷바퀴로 구동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엔진이 길게 가 있는 거예요. 후륜은. 대신에 벨트가 앞쪽으로 와 있죠. 정비성이 좀 낮죠. 벨트 교체, 뭐 베어링 교체, 풀리 교체 하기가 뭐 이것만 떼주면 공간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전륜차들은 엔진이 옆으로 가고 이제 이 벨트나 이런 것들이 이쪽 옆으로 가게 되니까 이거를 벨트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차를 들고 뭐 이 옆쪽에 뭐 하여튼 좀 그렇죠. 정비성이. 벨트는 이제 후륜차가 정비성은 용이하죠. 그리고 이 차의 또 가장, 저는 이 차가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바퀴에 보시면은 여기 이거는 더블 위시본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로어암이 있고 그 위에 어퍼암이 있고, 그리고 여기 뭐 스테빌라이저 링크, 저건 이제 사륜등속이지만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2012년식까지는 이 로어암이 잘 안 보인다. 이게 로어암인데 저기 볼 조인트에 저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거 자 이게 로어암이고요. 이 로어암과 너클에 고정하기 위해서 저기 볼 조인트 저거 이게 들어가죠. 근데 저거 때문에 예전에 몇 년 전에 바퀴가 빠지고 뭐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도 그거를 한번 겪었고요. 근데 저는 볼 조인트가 아니고 이 로어암이 노후돼서 이 부분이, 이 로어암 저 밑에 지금 부식된 저 부분이 부러졌죠. 그래서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애프터셰프 바꿨는데 역시 정품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지금 바꾼 지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저렇게 해요. 여기가 이게 이제 절곡식이잖아요. 접어서 만든 거. 안에가 비어 있어서 빗물이 들어가면 여기로 빠지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 부분들이 보면 전부 녹슬어 있어요. 저기서부터 찢어져요. 그래서 이게 내려앉아 버려요, 차가. 지금 저쪽은 더 심한 상태예요. 이건 교체한 거고. 근데 이렇게 이래요. 뭐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정비를 잘 하면 정말 뭐 괜찮죠. 상관은 없는데, 그거 문제가 있어요. 뭐 검색창에 치면은 렉스턴 옛날에 사진들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바퀴가 빠져 있는 거 그런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정비를 안 한 차라 그래요. 이 하체도
이런 그 관절류는 다 소모품이라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모르시니까 타다 보면 이제 빠지는 건데, 그렇게 정비해 주시면 뭐 튼튼하게 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벨트도 잘 보시면 저기, 잠깐만, 여기 보시면 딱 보여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만 그 밑에 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감겨 있는 요런 데 보면은 금이 막 가 있죠, 그죠? 금 보이시나요, 저거? 이런 데 금 막 가 있는 거 이렇게 막, 그죠? 다 된 거예요. 볼 수 있어요. 보이시죠? 균열 간 거 다. 이 교체해야 돼요. 이것도 확인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차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BPS, 이거는 이제 대기압 센서예요. 대기압 센서인데, 요거 10mm 두 개 풀면 여기서 빠져요. 그럼 그 안에 여기가 이제 흡기 플랩이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그 공기량 조절해주는, 흔히 말하는 그 스로틀 바디, 이제 여기 이제 서지 쪽에 이제 여기서 압력을 조절을 얘가 체크를 하는데, 여기가 그 흔히 말하는 카본 그런 거 있죠. 검댕이로 꽉 차 있어요. 이것도 좀 깎아주는 게 좋아요. 수시로 빼서. 밑에 보면은 까매요. 얘도 이게 굉장히 쉽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은, 참, 이거다.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돼. 이 차가 구형이긴 하지만, 들어와. 이거 그냥 일하는 차라 그냥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또 폐차 들어가니까. 요거 악셀레이터 포지션, 이게 이제 이거보다 더 구형 차들은 여기에 와이어가 연결돼 갖고 엔진 안으로 그 자전거 브레이크 케이블처럼 돼 갖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스로틀 플랩, 그러니까 엔진 흡기 문 열어주는 그 부분을 와이어가 이렇게 스프링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졌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게 모듈이에요. 모듈. 요 안에 요 안에 접점 센서가 있어서, 여기서 딱 밟으면 그 각 접점이 엔진 ECU로 갔다가 여기로 보내주죠, 신호를. 저기서 얼마큼 밟았으니 얼마큼 열려야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열려주는 방식인데, 이게 어떤 증상이냐면, 이게 타다 보면 막 주행 중에 붕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엔진은 안 꺼져 있지만 이 엑셀이 허당이 돼요. 허당. 차가 안 나가. 굉장히 당황하죠. 근데 다행히 시동은 안 꺼졌기 때문에 뭐 핸들은 돌아가고 브레이크는 잡혀요. 근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대부분 증상이 저거 악셀레이터 모듈, 저거 교체해 주시면 돼요. 저 굉장히 쉬워요. 저 안에 이렇게 머리 넣고 보면은 나사 3개 있어요. 그거 풀어 주시고, 커넥터 빼고 새거 교체 똑같이 역순으로 3개 고정하시고 커넥터만 딱 끼면 끝나요. 그러면 뭐 악셀레이터 반응 굉장히 좋죠. 저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정말 처음에 저거 진짜 이게 밟아도 차가 안 가. 시동은 켜져 있는데 뭐 웅웅 뭐 울지도 않아. 이게 뭐야?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했어. 막 앞쪽에서 센서도 빼서 닦고 막 다 해봤는데, 결국엔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빼서 교체는 안 하고, 이걸 분해해서 그 방청유 있죠, 스프레이, 그걸로 다 닦았어요. 그냥 그렇게 한 지 지금 한 1년 됐어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게 왜냐면 뭐 얼마 안 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 4만 원 정도 해요 저거. 교체가 가장 좋고. 저는 이거 폐차 들어가니까. 그러나 뭐 슈퍼렉스턴이나 뭐 11년식 내지는 뭐 렉스턴 더블 16년 7년식까지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거의 새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막 저처럼 이건 폐차 앞둔 차니까. 요거는 이제 교체. 이거 쉽습니다. 이것도 교체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지금 핸드폰으로 그대로 올려야 돼요. 영상을 지금 편집 못해요 저. 그래서 가능한 말씀으로만 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는 재밌는 게, 이거 코란도, 뉴 코란도 스포츠나 뭐 이런 데도 있죠. 여기 이 뭐죠, 패들 시프트가 없는 대신에 요 기어 요 스위치가 있죠. 요거 내리면 1단씩 내려가고, 요거 올리면 올라가고. 참고로 얘는 티트로닉스 벤츠에 5단 미션이 들어가요. 뭐 흔히들 말하는 뭐 그 이후 버전인 7단보다도 이게 좀 안정적이다는 말도 있죠. 그리고 얘는 신기하게 여기도 있어요. 기어가. 아니 요거 여기서도 기어 변속을 할 수 있어요. 재밌는 차. 아주 오래된 차를 굳이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저도 이거 막 무슨 뭐가 생기고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막 네이버에 검색하잖아요. 네이버나 뭐 이런 포털에 검색하잖아요. 안 나와요. 이게 차가 오래돼 가지고 정말 진짜 거의 없어요 거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특히 여기 이쪽 이 오토 이 센서가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저 이거 지금 3번인가 바꿨고요. 그리고 체어맨에 들어가는 거 같죠? 요거 이게 저기 시트, 이 히팅 시트 스위치인데, 요것도 조금 좀 고장이 잘, 그러니까 뭐 얼마 안 해요. 9,000원 정도? 근데 고장이 좀 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저렇게, 저것도 한번 교체한 거고요. 근데 저는 쌍용차에서 진짜 가장 제가 무쏘 때부터 매력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뒷자리가 리클라이닝이, 이게 무슨 뭐 흔히 말하는 RV 뭐 카니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SUV인데 유일하게 보세요. 리클라이닝이, 자 이거 엄청 누운 거죠 진짜. 자도 돼요 이거 이렇게. 이것도 누워볼까? 아, 참, 뒤에 가방이 있어. 그죠? 그리고 뒤로도 눕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누워요. 평탄화. 아, 착한 녀석.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걸 접고, 여기 요거를 딱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올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딱 접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짐도 여기 많이 실을 수 있고.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6대4 폴딩인데, 여긴 좀 불편해. 이게 없어서. 그 뭐죠? 홀더, 음료. 난 그냥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일할 때, 짐 실을 때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내리면 평탄화되고, 차박 가면은 요 한 줄로도 잘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매트 깔고 침낭 펴가지고 이거 뭐 좀 밀면은 들어가니까 엄청나요 공간이. 이것까지 내려버리면 뭐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좋아요. 쌍용차가 앞으로도 접히고 뒤 리클라인도 진짜 이렇게 되는 차가 어딨어. 없어요 이거. 뒷자리가 앞자리 정도, 앞자리로 더 되는 것 같아 이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뭐 랭글러, 지프 랭글러여도 안 되죠. 그런 차도. 그건 아예 그냥 아예 움직이지도 않을걸요. 그런데
이거를 또 폐차를 하라니, 아니 없애라니, 아니 못하게 하는 뭐 에이, 어쩔 수 없죠. 뭐 환경 때문에 그런다니까. 근데 뭐 저도 제가 보일러 뭐 난방 쪽 하지만 뭐 컨덴싱 보일러가 아니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아 진짜 무식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진짜 저도 난방 쪽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이 노후 디젤 차를 타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잖아. 어떤 날은 정말 맑아요. 진짜 하늘이 너무 깨끗해. 너무너무 깨끗해. 야, 그래서 이게 뭐 미세먼지라는 게 과연 있을까 의심할 정도로. 그런데 그러면 그날은 우리나라 온 가정에 일반 보일러만 돌아가고 디젤차가 운행이 안 되는 날일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똑같죠. 화물차는 뭐 전국을 다니며 뭐 이렇게 화물 운송을 하고 있을 테고, 뭐 저같이 이런 차를 타는 분들도 출퇴근 및 뭐 취미 활동을 하실 테고, 그리고 뭐 여름에도 굳이 겨울이 아니더라도 보일러는 쓰잖아요. 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친환경 보일러, 흔히 말하는 콘덴싱 보일러가 최근에 뭐 지원금도 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뭐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주니까 많이들 바꾸시긴 했고, 그래도 바꿔야 되고 또 그게 의무화가 됐긴 했어요. 근데 그러면 맑은 날은 뭐 일반 보일러만 돌아가나? 일반 가스 보일러나 콘덴싱이 아닌. 그리고 디젤차 운행이 안 되나?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디젤차나 일반 보일러만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아주 먼 미래 후손들 뭐를 우리 그런 걸 생각해서는 당연히 뭐 이렇게 미약한 이런 문제들을 부터라도 해소를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코로나니 뭐 이상한 병 생기고 장사도 안 되고 자영업자들 다 힘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차를 당장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DPF를 만약에 제가 단다 쳐도 그 10%, 한 40만 원을 제가 내야 되고, 뭐 물론 많이 지원이 되는 거죠. 한 400만 원 하니까 10%니까. 그리고 뒤에다가 이따만한 딱지를 딱 붙여야 돼요. 그 파란색으로 DPF, 이 차는 DPF를 붙였다. 근데 일반 차에다가 가스 개조하면 트러블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근데 DPF를 강제로 장착을 하면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뭐 물론 뭐 미세먼지야 줄을 수는 있겠죠. 여기서 나가는 배출되는 그런 일반 디젤차에서 배출되는 게 그쪽으로 쌓이니까 나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어요. 뭐 제가 뭐라고 그냥 답답하니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뭐 테슬라니 뭐 아이오닉 뭐 5인가 뭐 전기차가 막 활보하고, 막 이런 시대에 2006년식 디젤차 소개한다는 게 정말 욕도 먹을 짓이긴 한데요. 아직은 있는 차니 다 없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있는 것들 타시는 분들 어떻게 할 건데요, 그죠? 다 한 번에 바꾸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는 차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아까 말씀드린 거, 지금 이걸 타고 계신 분들 분명히 그 악셀레이터 포지션 센서 저거 APS 흔히 지금 그렇게 안 부르겠죠? 회사마다 틀리고요.
악셀레이터 저거 한 번쯤은 속썩입니다. 저거 놀라지 마시고, 만약에 차가 운행 중에 악셀이 안 먹어, 시동은 안 꺼졌어,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악셀을 힘차게 끝까지 빨리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로 밟아 주시면요 시동이 다시, 아니 악셀이 다시 먹혀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안 먹히고 먹히고 막 이런 증상이 반복될 거예요. 그럴 때는 저거 악셀레이터 포지션, 아니 저거 흔히 말하는 악셀레이터 저거 브레이크 옆에 악셀레이터 저거 모듈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교체하기. 저거 교체하시면 나아져요. 근데 막 언덕길이나 막 이런 지하도에서 갑자기 이게 안 먹히면 정말 당황스럽죠. 저도 그랬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악셀을 계속 세게 끝까지 밟아주시면 이게 다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악셀이 이게 먹통이 됐다 그러면 발을 계속 밟아주시면 차가 가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조치하시고, 저거 악셀레이터를 모듈을 뭐 쌍용 부품점에 가서 사셔서 직접 교체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정비소에 가서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차는 잔고장이 없었어요. 진짜 희한하게. 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앞바퀴 쪽 그 서스펜션, 그거는 노후돼서 녹슬어서, 그리고 그거를 완충시켜주는 그 볼 조인트 이런 것들이 그 초창기에는 약간 이 차에 맞지 않는 것들이 사용돼서 이제 그게 막 빠지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뭐 정비만 해준다면 뭐 그런 거 전혀 문제 없어요. 겁먹으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주행 중에 운전석 바퀴가 빠진 적이 있어요. 전 제가 경험을 다 했거든요. 아주 고속 주행 중에 그랬다면 위험했겠지만, 어느 정도 국도 주행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정비 부실이나 아니면 부재로 인해서 일어난다면 뭐 놀라실 필요 없어요. 뭐 크게 차가 뭐 굴러다니지도 않고 그냥 뭔가 팍 부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차가 이렇게 약간 주저앉을 거예요. 그때 브레이크 밟으시면 쓸 수 있고요. 아무튼 지금 타시는 분들도 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런 노후차들은 부품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 뭐 주로 자가 정비를 많이 하는 편인데, 많이 아신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 인터쿨러는 다 아시겠죠. 아니 이제 터보는 이거는 이제 터보, 이게 후륜이니까